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연속반. 단속반 어디 갔어 너? 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놈들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한다. 인성의 문제이니 가짜뉴스 원조 방가네 이런 얘기도 또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이름을 43번이나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만 계속 부각시켜. 이런 뉴스를 다뤘는데요. 결국은 조선일보가 바라는 거는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결국 자기 신문팔이다.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점잖게 또 출판 뉴스도 전합니다. 청와대에서 요즘에 이제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크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책 읽는 대통령이 책방 말살하다니 옳습니까? 이런 기사예요. 네. 되게 뜬금없죠. 도서정가제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네. 도서정가제 개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글쎄요, 저는 그냥 책에 대해서 도서 정가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없는 게 그냥 책이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거 가격이 뭐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 좀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이 있죠. 일반 독자들이 있고 또 소비자 단체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런가 하면 책은 만드는 출판사가 있어. 그런가 하면 또 저자가 있어. 그런가 하면 또 유통업체가 있잖아요. 서점. 네네네. 서점도 큰 서점이 있고 작은 서점이 있어. 그죠? 네. 동네 서점이 있고 큰 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유통되잖아. 콘텐츠로. 온라인 파일로 또 팔리잖아. 이북. 이북. 그러니까 좀 보신 것처럼 되게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근데 전 당연히 이 책을 내가 이렇게 뭐 한 15,000원을 주고 샀을 때 여기서 최소 절반은 작가에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도서정까지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거는 이제 출판사와 저자와의 관계, 그거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도서정가제 말은 뭐냐면 서점에서 파는 책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서정가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3년 만에 바꾸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테면은 1년 출판 이후에 1년 또는 2년이 지난 책은 좀 디스카운트해서 싸게 팔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겠죠. 그죠? 근데 서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리는 거야. 큰 서점이랑 작은 서점이랑. 작은 서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불리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요거는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조지고 싶은 거야. 그 책방 말살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 그러면서 도서정가제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도 외국처럼 외국도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일반 우리 시청자들은 잘 관심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모든 나라들이 다 있어. 독일, 노르웨이, 일본, 프랑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도서정가제 적용 기간이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책 가격을 언제까지 이어지게 할 거냐. 그래서 그리스, 독일 봅시다. 18개월. 18개월까지는 정가를 유지하고 책 나온 지 18개월 지나면 할인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 책 출간 이후 2년 지나면 책 깎아서 팔아도 돼.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 남은 책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니까 한 절반 정도 싸게 팔아서 유통시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저자한테도 몫이 돌아가고 출판사 이익도 됐고 할 텐데 외국은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현안이야. 이해 당사자들의 맞서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조선일보 어떻게 해서라도 청와대를 조지고 싶어서 프랑스, 일본 예를 들면서 독일 예를 들면서 그렇게 도서 정가제가 일정 시점 1년에서 2년 이후에 자율화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일부러 뺀 거야 이게. 재미없었나요? 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실패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네요. 네. 주변에는 도서 정가제 이거 좀 폐지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저는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서점들이 쉽지 않죠. 또 그게 사실 신간을 사서 읽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빌려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북도 아예 빌려 읽을 수 있게 지금 체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할인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할인을 안 하면 이 유통망 자체가 많이 흔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일단 도서 정가제 가고 그리고 외국처럼 1, 2년 지나서도 안 팔리면 이렇게 돌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당장 영화 정가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를 지금 우리 정가제잖아요. 네, 영화 티켓 값이. 근데 영화는 어차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그 가격을 내고 보는 거고.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 극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많이 온라인에서 봐요. 보는 거는 근데 여하튼 온라인에서 정가제가 무너지면 여하튼 그 서점 문제는 지금 뭐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한국경제. 네. 조국된 촛불, 교수 비리엔 입단나 친문들이 비난을 했는데 고대 총학이 유감을 표명했다.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네. 1세기 만에 연대와 고대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를 했어. 네. 1세기 만에. 그러니까 창립 이후 최초로.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 가지고 저렇게 흥청망청 썼고 그리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엄청나게 썼는데 교수들이 마음대로 뽑아주고 지난 조국 때는 데모도 하고 막 그러더니 왜 조용해?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고대생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잘했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그대로 넘어갈 우리의 한국 경제가 아니죠. 친문이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 고대 총학이 유감 표명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 기사를 쓰려면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판한 이후 고대 총학이 유감 표명했다라고 선후 관계를 쓰면 되는데 이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를 못 조지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조지고 싶으니까 신문이 비난했는데도 총학이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식으로 거꾸로 오히려 논리를 왜곡해가지고 조지는 수법입니다. 어떻게든 조져야겠다.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친문이 비난을 할 이유도 없고 친문만 비난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고대에서 이렇게 세금까지 지원을 받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술값에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자기 수업을 듣게 해서 A 학점, A 플러스 학점을 주고 그게 과연 공정했는지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연대에서는 아예 자기 딸을 뽑기도 했어요. 대학원생으로. 그리고 입학할 때도 정원 외로 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문만 비난한 게 아니라 상식인들이 비판을 했죠. 네, 맞아요. 잘못된 거다. 학생들 좀 나서서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자, 그 별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총학생회장 총학이 유감을 표명한 거야. 그러면 별도의 뉴스고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던 가운데 그 이후에 총학이 유감 표명했다 이렇게 별도로 쓰면 되는데 친문이 너희들은 왜 입 닫어? 라고 비난했는데
학생들이 유감을 표명했잖아. 네. 그러니까 친문의 비난이 부적절했다라고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는 친문 만들어서 조직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애들 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때는 그렇게 음. 졸업생들까지 몰려가서 촛불 집회 시기나 해놓고 음. 정작 본인들의 성적과 본인들이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벌어서 내신 세금과 등록금을 본인들 마음대로 이용한 교수에게는 그냥 유감 표명 정도? 이것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데 역으로 다른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언론들이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참 이게 문제되는 기사여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조선일보가 전 세계 휩쓰는 40년 만에 반중 물결인데 문재인 정부만 역주행한다. 그러니까 반중 물결이 지금 드높은데 대한민국도 반중 물결, 반중 노선에 가세하라 라고 하는 요구예요. 요구. 응? 반미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반미가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주장이 될 때가 있었어요. 반중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거는 중국과의 특수 관계에 있어서의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선택인 것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반중 물결이 있다라고 초쳐가지고 과장한 뒤에 우리 정부도 빨리 올라타라. 니네 뭐 하는 거야? 역주행하고 있어. 이건 정말 나쁜 기사. 네. 가짜 기사를 넘어서 정말 나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반중 시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언론 1등 언론사의 기사라고 하는 것이 1등이라고 하는 게 불신도 1등, 가장 믿지 않는 뉴스도 1등이지만 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네.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 편을 들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기사를 썼는지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념태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코로나19 초기 방역 상황에서도 계속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아주 혐오적인 감정을 계속 조장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중국 학생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결국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균형자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미국이 모든 걸 다 줬어. 군사력과 핵 우산도 제공했지만 동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과 기술의 원천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든 안보든 미국과 가는 것이 맞았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대한민국 10대 무역국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 시장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안 달란 거고, 미국에 들러붙어 가지고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은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국임당이에요. 자, 미국이 이미 이거는 지금 2019년 통계 기준이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중국과 우리 무역 교역량이 더 증가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이 우리 전체 무역의 25%, 베트남 지금 한 10% 육박하죠? 1년, 2년 이후면은 미국이 우리 무역 상대국 3위로 떨어져요, 지금. 베트남과 무역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제1의 경제 파트너가 지금 아닌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반중 전선에 동참하면 한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미국이랑 붙어, 중국이랑 떨어져서 미국이랑 붙으면 한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야 라고 가짜 뉴스를, 자신들의 냉전 구축을 통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일제시대 때 이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시장의 현실은 냉엄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더 잘 알아요. 10대 무역국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가 나와 있으니까 더 앞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기사를 쓰든 상관없이 현장에 있는 우리들 산업 여건들 전경련 자료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지난 반년 동안에 전년 동기 비해서 대중국 비중이 25.8%로 전년 동기 거의 1.5%포인트 더 상승하고 있어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전 세계 교역 중에 중국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 먹히는 거죠. 심지어 한국일보 오늘자 기사 보면 고립은 없다. 중국과 한국이 지금 경제 이른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미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편하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300개 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저렇게 조선일보 등 한국의 수구 매체들을 앞세워서 계속 저렇게 중국과 경제적으로 거리를 벌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4.3%가 현재 중국과의 거래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나 마나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다 완성하려고 속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저 같은 노력은 무의에 그치겠지만 적어도 추석 밥상에서는 네. 통하겠죠. 불신 매체 네. 1위 조선일보. 이제 국민들이 압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코로나라는 게 우리 삶에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울 수 있죠. 중국이 미울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었는데 본인들만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싫어서 일부러 퍼뜨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규모가 큰 언론사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정서에만 호소를 해서 클릭을 유도하고 그런 사람들의 코인만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우리보다 몇 수를 더 앞서서 봐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이렇게 우리보다 더 뒤쳐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수습 기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네. 빨리 나름대로 이제 수습을 하고 싶겠죠, 조선일보도. 근데 수습 기자를 뽑아도 수습이 안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불신 매체 1위 조선일보.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다 세상은 사필 기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라져야 될 신문이죠. 자, 이게 두 가지 뉴스만 더 전해드릴게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사형 광고라는 거는 이제 기사처럼 광고를 만들어서 사기치는 네. 상당히 심각한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실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 대부분 국민들이 10명 중 한 7명 가량이 기사형 광고 때문에 속아봤다. 그러면서 4명 중에 1명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4명 중 2명 중 1명은 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좀 표시를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정작 언론에서는 신문협회죠. 이게 이제 조선일보 조중동이 주도하는 신문협회입니다. 지금 도둑을 잡자라고 경찰에서 회의를 했는데 도둑들이 재판하면 돼. 재판해. 기사형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많다고 그냥 법원 가서 손해배상 소송하면 구제받을 수 있어. 라며 오히려 도둑들이 도둑을 못 잡게 만드는. 그리고 심지어 기사형 광고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단체 중에 기자협회도 있어요. 오히려
시민들과 함께 기사형 광고를 막자고 해야 될 텐데 네. 여기에 기자협회도 가세하고 있다. 한심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유튜버들 뒷광고가 엄청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언론들도 유튜버 뒷광고 한다고 얼마나 또 기사에 때렸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정작 대놓고 그런 뒷광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사의 형태를 가장한 광고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도 이제 뭐 SNS 같은 거 협찬 같은 거 방송인들한테 막 해주는데 그때도 무조건 이 게시물은 광고입니다를 먼저 표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냥 기자가 아닌 사람들도 뭐 그렇게 많이 보지 기사만큼 우리 게시물 많이 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광고인 거를 표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왜 대체 이 광고 표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의 엄정함, 공정성 이런 걸 말로는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법 위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만약에 자기들 기사 때문에 손해봤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어떻게 구제받았나 볼까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지난 12년 동안 언론에 손해배상을 해서 받은 배상액이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건에.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으로 올려놨잖아요. 통과될 텐데 지난 12년간 언론사 상대로 이루어졌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평균 청구액이 2억 4천만 원이야. 자, 2억 4천만 원어치 피해를 받습니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 재판에서 1939만 원밖에 안 나왔어. 2천만 원도 인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2억 4천 중에 2천만 원이면 실제 한 16% 정도만 인용된 거예요. 왜 그러겠어? 왜 이게? 언론에 대해서 법원이 세게 못 치는 거예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역할, 공공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못 치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조중동 한 해에 5천만 원도 안 내요. 손해배상금을. 몇 년 동안 합쳐도. 특히 조중동이 제일 돈을 적게 내요. 오보는 제일 많이 하는데. 왜? 걔들이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나? 아니지. 왜? 조중동이 위세가 너무나 세고 적폐 사법부랑 더 유착이 더 견고하니까 조중동은 봐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고발뉴스에서 김광석 영화 이후에 저희는 사실은 그 영화 만들고 적자를 봤어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적자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1억 2천만 원을 저희는 손해배상을 냈어요. 왜? 저희가 언론사가 코딱지만큼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작은 언론사는 막 때려도 돼. 좌파 빨갱이 언론사는 막 때려도 되는데 조중동이 엄청나게 오버해도 그렇게 안 때립니다.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때려요. 이게 바로 언론의 현실인데 조중동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앞으로도 계속 기사용 광고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가짜뉴스가 많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더 하시고 싶은 가짜뉴스 혹시 적발하신 거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가져오셨는데 오늘. 네, 근데 뭐.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가짜뉴스. 또 내일 모레 추석인데. 네. 저희가 공격하는 가짜뉴스 막 이렇게 털다 보니까 또 추석 느낌으로 저희가 살짝 좀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가짜뉴스가 많은데 네. 내일 모레 또 한가위인데 지금 가짜뉴스 마무리를 좀 따뜻하게 좀 해야겠습니다. 퍼뜨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또 때려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가짜뉴스 오늘 클로징을 네. 요걸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중앙일보 냉동인간 기술 치고 나가는 중국 사후 신의 계획 안 믿는다. 뭐 이거 이상한 기사입니다만 네. 냉동인간이 여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200도 가깝게 급속 냉동합니다. 네. 요 기사가 중국에서 이번에 나온 건데 원래 가장 유명한 데가 미국이에요. 알코사라고. 그거를 제가
시사 매거진 2580 있을 때 20년 전에 네. 아시아에서 최초로 방문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때 2580 그때 당시 동영상이 있나 봤더니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 아,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가 없던 시대라. 그때 2년에 제가 유튜브가 없었죠. 2002년에 보도를 했는데 냉동인간을 하는 그 알코오사라고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근데 실제 사람을 막 얼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취재하고 그때 이제 2580 400회 기념으로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걸로 좀 약해서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인간 미이라 공장도 갔어요. 인간 미이라 공장? 네. 그거 지금 2580 있으면 다시 틀면 재밌을 텐데 인간 미이라 공장을 최초로 저희가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 안에 있는데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그 세포를 유지해서 세포를 통해서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죠. 냉동인간은 냉동시켜서 해동을 하는데 아직 해동 기술은 없습니다. 냉동했다가 냉동하면서 이게 세포 질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때 느낀 게 우리는 영생에 대한 꿈을 우리도 꾸잖아요. 네. 사람, 가족과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생을 꿈꾸죠. 그게 이제 한가위인데 한가위는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이제 그때 이게 냉동인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생이라고 네. 말을 하기에는 네. 조금 그렇게 뭐냐면 그냥 가짜뉴스 마저 할까요? 네, 아니 냉동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내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냉동 다 내가 아니죠. 네, 그냥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이 갑자기 내가 사라지면 힘드니까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사라지면 힘든데 네네. 그 사람과 똑같은 다른 존재가 이제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 의미가 있는데 그거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네. 그만큼 이제 우리 가족이 소중하다. 추석은 여하튼 네. 이제 소중한 명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짜 뉴스를 막 다루면서 결국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긴 한데 네. 저희도 좀 이렇게 이런 큰 명절 앞에 막 이렇게 이 언론이 막 이렇게 사기쳤대요, 막 이렇게 고발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다른 쪽으로 조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제가 가짜 뉴스 단톡방이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방송. 네. 쉽지 않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